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증시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죠. 간밤에 다우지수는 4만 9천 선을 뚫어내면서 5만 선에 어느새 근접하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4,400레벨을 돌파하기도 했죠.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년 랠리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듯한데요. 기분 좋은 강세장이 계속 연출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관련 종목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시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견인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가깝게 오르면서 4만 9천 선을 뚫어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씩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 금리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간밤에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금리의 상방 압력을 따로 가하진 않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지난주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고 4.16%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말 사이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로 현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진 상태죠. 해당 소식과 함께 달러 인덱스도 위쪽으로 살짝 튀다가 다시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요.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오르면서 1,445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단행해야 된다. 바로 미니애폴리스를 맡고 있는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사실 평소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자주 남겨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분명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요소긴 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하나 공개됐었죠.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47.9로 집계되면서 10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 생산은 확장 국면에 있긴 하지만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또 신규 주문과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세로 인한 이 채용 증가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간밤에 증시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와 금, 여기에 또 비트코인까지 일제히 급등했었죠.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시장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밤사이 국제유가가 뛰면서 쉐보론은 5%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비트코인이 9만 4천 달러 선을 회복한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장중 한때 10%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잠시 뒤 굿모닝 라이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이슈와 함께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의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CES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는 젠슨 황 CEO의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추리되면서 약간 소폭 쉬어가는 가운데 한 가지씩 이슈가 나타나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알렉사 플러스에 대한 기능을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AI 기반 쇼핑 전략을 근거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분석 우세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오픈 AI와의 경쟁 구도 AI 안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TPU에 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자체적으로 출원을 좀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특허 개수를 점점 늘리면서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이야기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한 해에만 알파벳의 자체적인 특허는 400건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여타 경제업체들은 100건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선두 얼마나 유지하는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한 가지씩 기업단의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술주 안에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폭스콘 체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와 네트워킹 제품 부문의 강한 수요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월의 매출 역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주가 장중 내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광 장비 업체죠. ASML도 번스타인의 최선호조 픽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 장중 내내 고점을 유지하다가 5%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목표가 역시 기존 800유로에서 1,300유로로 400유로 정도 크게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옥타뷰티입니다. 옥타뷰티는 오늘 오전장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10억 달러 가량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특징 점도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시장에 세계 최초의 경구용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전격 출시한다. 그런데 가격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주가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 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 좀 커졌던 이슈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관련주는 오늘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이 이슈 관련해서 좀 크게 움직인다라고 꼽으면 두 섹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유가, 그리고 두 번째가 방산인데요. 하나씩 의견과 함께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대 수혜주는 역시나 유가 관련주겠죠. 간밤 WTI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WTI 간밤 2%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일단 최신 기준으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다라는 흐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도 역시나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어서 상승세가 나온 거죠. 쉐브론과 함께 엑슨모빌 5%대 각각 2%대 상승폭 보였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베네수엘라 원유 관련성이 짙은 종목이죠. 발레로 에너지도 오늘 10% 가까운 상승폭을 뿜어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산단 안에서는 어떨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슈를 좀 길게 끌고 갈 때 방산은 그에 좀 발맞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죠. 에버코어 측에서는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서 방산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봤을 때 지난 이란 핵시설 공습처럼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좀 길게 끌고 나갈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산 안에서 오늘장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3%대 강세, 로키드 마틴도 2.58% 상승폭을 켜냈다라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유가와 함께 방산 관련주의 움직임 체크해봤는데요. 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투자 중심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 더 센터필드 W 지점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시원시원하게 올라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증시가 살짝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산타랠리 괜찮은 거 맞는지 이런 좀 우려들도 있었고 고민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올라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증시 한 주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를 한 준평으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3대 지수 모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에너지와 금융 주도 예, 이 강했었죠. 네, 섹터가 상당히 주도를 좀 하면서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에 또 많이 포진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이제 49,000선을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준 모습이고요.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또 이제 토픽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 12월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요. 베네수엘라발 유가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암호화폐 트렌드까지 굉장히 트렌디한 이슈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자,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테슬라하고 엔비디아를 꼽긴 하죠. 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폭풍 매수한 종목들이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종목이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이죠? 네, 이제 보통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신 종목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매수세가 좀 항상 이제 강한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 알파벳,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씀하고 계시는 구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스 A라는 이제 종목에 서학개미들의 자금이 약 9천억 원 이상 투입이 좀 됐고요. 최대 순매수 종목으로 부상을 했는데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큰 빅테크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 특히나 작년에 출시가 됐었던 제미나이 3.0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이 호평을 좀 많이 받았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나 또 지분 투자나 또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나 AI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상당히 풀스택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작년에 또 이 오렌 버핏,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구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픽한 종목이었었죠. 네, 마지막으로 또 픽한 종목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었기 네.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사실은 예전에 이제 뭐 중국에서 어떤 종목을 사려면 예.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사면 중국의 모든 종목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제 그런 예.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알파벳 이 클래스 A 종목을 사신다라고 네. 하시면 AI 관련된 종목은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스페이스X도 지분 투자를 예전에 네.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거의 이제 우주 항공 쪽에서도 또 이제 그런 관련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또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4분기 매출도 15% 성장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도 계속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의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듯하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핵심 변수가 정치 논란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다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 중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석유 관련된 이제 국가들의 어떤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는 항상 연초나 또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어 왔는데 예.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석유 매장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탑3 안에 드는 국가거든요. 네. 사우디까지 포함해서. 다만 사우디는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 예. 때문에 전체 그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좀 그쵸. 제한적이죠. 영향력이나 또는 글로벌 생산이 약 1% 정도밖에 네.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지정학적 이슈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올해 트럼프가 재선이 지금 예. 선거가 예정이 11월 달에 되어 있는데 물가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근원 CPI를 볼 때 네. 보통은 이제 유가를 제외하고 보는 거와 같이 보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만큼 유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유 증산 효과가 물가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또 물론 이 반영되는 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다만 유가 같은 경우 선물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먼저 떨어지게 되면 향후에 현물 가격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예.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가를 낮춰서 이 물가 압력을 좀 완화하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 유가 영향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의 하방 압력을 계속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 물가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이제 매장돼 있는 원유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막상 뽑아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선거도 그렇고 이 정치권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베네수엘라 사태 후폭풍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경제 전문 매체죠. 포브스 쪽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낸 것 같아요. 올해 네.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을 좀 쭉 정리해 줬는데 관련 토픽들 이제 피비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포브스에서 올해 이 비트코인 관련된, 그러니까 크립토 마켓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슈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포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세계 뭐 재벌 뭐 이런 예, 이제 100대 이슈들을 이제 재벌. 많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보통 이런 이슈들을 발표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들을 그동안 뭐 자주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예. 전반적으로 올해 주목할 만한 트렌드를 총 5가지로 요약을 했었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나 이 관련된 가상자산이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는 뭐 선물 ETF, 현물 ETF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연금 쪽으로 지금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기관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안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은 가격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약간 내러티브 형태의 어떤 움직임이 많았었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은 글로벌 매크로 관련된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대전환기에 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큰화에 대한 가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토큰화는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 모든 자산이 지금 토큰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쪽 그리고 뭐 채권 쪽 이쪽이 네. 이제 조금 먼저 이동을 하려고 많은 이런 규칙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올해 1분기에도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본다면 네. 이 부분도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네. 스테이블 코인도 토큰화와 이제 맞닿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런 빅테크나 핀테크들의 진입들이 상당히 활발히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장이 되는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온체인 관련된 이런 파생 상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 원유나 금리나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까지도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립토 시장과 AI 쪽에 예. 경제가 새롭게 탄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크립토와 AI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프로그래머블 결제의 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A와 B의 조건이 나오면 이 형태로 바로 결제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경제가 탄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 부분도 지금 결제망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활성화가 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 5가지 부분을 포브스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트렌드로 예측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제도권 편입도 본격화될 거고 여기에 또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AI까지 접목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전망이 조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피비님도 좀 동의하시나요? 비슷한 결로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뭐 계속 작년부터 이제 체크를 해왔는데 만약에 올해 이 가상 크립토 시장이 네.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금리도 인하가 되고,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가장 늦게 공급되는 어떤 네. 시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작년에 금리를 2번 내렸고 또 올해도 한두 번 정도 미국에서 내릴 텐데 이 유동성이 결국엔 크립토 시장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FMC 의장도 이제 선정이 되겠지만 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이렇게까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고점을 탈환하지 못한다라고 네. 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올해 상당히 큰 또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결정될 듯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특징주로는 JP 모건과 함께 ASML을 준비해 주셨는데 간밤에 은행주들이 또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았습니까? 네. 타이밍도 좀 좋은 것 같은데 JP 모건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금융주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의 좀 이제 관심 밖의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올해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주 그리고 이제 이 크립토 시장 요 세 개가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신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토큰화된 MMF 이런 네. 부분들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전용 그 디지털 자산을 상품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이익이 증가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물론 이제 이 투자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올해 대형 IPO들이 상당히 많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수익화가 연결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금융주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배당주나 배당을 한다거나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금융주들 중에서도 작년에 시티만 보더라도 70% 이상 상승을 네, 했는데 그렇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기대해 볼 전망이 만하다.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ASML을 준비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도 그렇고 목표가도 그렇고 월가에서 좀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PB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네. 하지만 이제 디램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이제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이 공장을 짓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상당히 계속 필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삼성, SK도 마찬가지고 디램에 생산하는 회사는 각자 다르지만 네. 이 공정에 들어가는 ASML이 가지고 있는 요 공정 기계 자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회사가 많이 이 수요가 있으냐에 따른 어떤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추세 자체가 변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ASML이 유럽 쪽에 있어서는 가장 최선호주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번스타인이 이제 목표가를 $1,400, $1,450까지 올렸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네.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걸까요? 1,500 이상을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1,228이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 오르긴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네. 더 갈 레벨이 공간이 맞습니다. 남아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ASML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의견으로 금융주의 대표격인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ASML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